내 나이가 60을 훌쩍 넘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저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나는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이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걸어온 길 때문이다. 남들이 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던 시절 나는 학원비를 줄이고 그 돈을 모아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를 했다. 그때는 모두가 내 선택을 이상하게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일은 당연한 부모의 의무처럼 여겨졌다. 주변 엄마들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와 미술까지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월급은 빠듯했고 남편 수입에 내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보태도 매달 카드값에 허덕였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물론 내 노후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의 성적표였다. 학원에 다니느라 매일 지쳐있던 아이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아이는 피곤해 보였고 나는 조급했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 아이에게 물었다. 내가 꼭 학원에 다녀야겠니?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 볼 수는 없을까?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사실 학원 가는 게 힘들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 대답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하나둘씩 학원을 줄여나갔다. 처음엔 불안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 아닌가 두려웠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확신이 들었다. 매달 80만 원 넘게 나가던 학원비가 줄어들자 손에 남는 돈이 생겼다. 나는 그 돈을 은행 저금에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실망했다. 금리는 너무 낮았고 물가를 따라잡지도 못했다. 그때 우연히 서점에서 투자 관련 책을 집어들었다. 존 보글, 워런 버핏 같은 이름들이 낯설었지만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장기 투자하라, 시장 전체에 투자하라. 나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은행 예금이 아니라 미국 지수에 투자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엔 겁이 났다. 주식은 위험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수에 투자한다는 건 특정 기업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2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미국 경제는 위기를 맞아도 늘 회복해왔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결심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수 ETF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투자는 작은 돈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형편이 나아지면 7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까지 넣었다. 몇 년 동안은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불안이 몰려왔다. 하지만 나는 책에서 읽은 문장을 떠올렸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요동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한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버텼다. 아이에게도 설명해 주었다.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어. 아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확신을 존중했다. 아이는 학원을 가지 않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지쳐있던 얼굴이 밝아졌고 자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시련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때마다 계좌는 반토막이 났다. 밤새 잠을 설치며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매수했다. 아이에게도 보여주었다. 엄마가 두렵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후 기적처럼 시장은 다시 반등했다. 계좌는 회복했고 오히려 불어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 아이가 말했다. 엄마, 진짜네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인생도 그렇단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학원비를 줄이고 투자한 선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이와 나는 학원 대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각자 책을 읽었다. 아이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나는 투자 관련 서적을 읽으며 노트에 적어두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변 엄마들은 여전히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다. 아직도 학원 안 보내요? 요즘은 다 보내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매달 계좌에 투자금을 넣을 때면 마음이 단단해졌다. 나는 우리 가족만의 길을 걷고 있다. 그 확신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투자 초기 몇 년은 쉽지 않았다. 계좌는 오르락 내리락 했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마지막 날이면 투자 일지를 쓰며 나 자신을 다잡았다. 이번 달 얼마를 넣었는지, 시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계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기록했다. 어떤 달에는 마이너스가 크게 나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나는 벽에 붙여둔 문장을 바라보았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아이도 점점 변했다. 학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길렀다. 시험이 다가올 때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학원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길이 아니라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있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계좌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세계 경제 붕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하지만 나는 팔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책에서 배운 원칙이었다. 위기는 기회다. 미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겪고도 결국 다시 일어섰다. 그 결심은 옳았다. 몇 년이 지나자 계좌는 다시 회복했고 더 크게 불어났다. 그때 아이와 함께 계좌를 확인하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아이가 놀란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진짜 올라왔네요. 엄마가 버티라고 했던 게 맞았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세상은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투자를 하면서 나는 돈의 가치를 넘어 인생의 원리를 배웠다. 조급함은 실패를 부르고 인내는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이 역시 그 과정을 곁에서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다. 공부도 인간관계도 인생도 결국 꾸준히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진리를.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금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 같았던 돈이 어느새 나무로 자라 있었다. 매년 연말이면 나는 아이와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계좌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우리 가족의 대화도 깊어졌다. 우리는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야기했다. 아이는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말했고 나는 그 꿈을 응원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투자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매달 투자금을 넣을 때마다 나는 미래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이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줄 거야. 그 믿음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했다. 나는 가끔 상상한다. 만약 그때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학원에만 의존하게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매달 카드값에 쫓기며 아이는 피곤해 지쳐 웃음 잃은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나의 노후 준비는커녕 아이의 미래조차 불안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다르다. 아이는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고 나는 꾸준히 투자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던 때가 있었다. 가장 큰 위기였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은 곤란해졌고 주변에서는 투자금을 빼서 쓰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당시에는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지만 몇 년 뒤 남편이 다시 일자리를 구했을 때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계좌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그 돈은 세월 속에서 몇 배로 불어나 있었다. 그날 계좌를 확인하며 나는 흐느꼈다 버티는 자에게 결국 보상이 온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다. 투자를 통해 배운 교훈은 단순하지 않았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사실이었다. 아이는 학원 대신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나는 계좌를 통해 인내를 배웠다. 우리는 함께 위기를 견디며 더 단단해졌다. 그 과정에서 아이와 나 사이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나는 아이에게 종종 말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려워. 위기 때 지키는 힘이 진짜 실력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가 마비되고 증시는 폭락했다. 계좌는 또다시 반토막이 났다. 뉴스에서는 매일 절망적인 이야기만 흘러나왔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다. 위기는 결국 지나가고 시장은 다시 회복한다는 사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매수했다. 아이에게 그 과정을 보여주며 말했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결국 가장 큰 힘이야. 몇 달 후 계좌는 다시 살아났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엄마, 진짜 다시 올라왔네요. 엄마가 말한 대로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해.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아이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이어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뿌듯했다. 투자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자 계좌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불어났다. 작은 씨앗 같았던 돈이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는 것 같았다. 복리의 힘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강했다. 나는 매달 투자금을 넣으며 미래를 향해 다짐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아이와 나는 여전히 매달 마지막 날이면 함께 계좌를 확인한다.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스스로 투자 계좌를 열어 작은 돈을 넣고 있다. 가끔은 나에게 조언을 묻기도 한다. 나는 늘 같은 말을 한다. 엄마는 늘 시장 전체에 투자했어. 그리고 버텼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다. 내가 단순히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삶의 철학을 물려준 것이다. 그 철학은 단순히 투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위기를 버티는 힘, 꾸준함의 가치. 그것이야말로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학원비를 줄이고 투자한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는 것을. 아이는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고 나는 노후의 두려움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맞이한다. 그리고 이 경험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내 선택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아이 학원비를 아껴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했던 길은 단순한 돈의 길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길이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나를 두고 다양한 말을 했다. 저 집은 운이 좋았어. 요즘엔 누구나 투자로 돈을 벌잖아. 그러나 나는 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꾸준함이었다. 위기 앞에서도 팔지 않고 버텼던 시간, 매달 빠짐없이 계좌에 돈을 넣었던 습관,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지금도 매달 투자금을 넣는다. 작은 돈이라도 빠짐없이. 그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고 미래를 향한 다짐이다.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할머니는 아이 학원비를 아껴 작은 돈을 모았단다. 그리고 그 돈이 세월 속에서 숲처럼 자라났어. 그렇게 말하며 계좌를 보여주는 나를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이 여정에서 3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돈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흘려보내면 남는 게 없다. 학원비를 줄이고 투자한 돈이 결국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었다. 둘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 투자금을 빼지 않고 버텼던 그 결정이 세월이 흐른 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셋째, 진짜 교육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학원 대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른 아이가 지금 당당히 사회에 서 있는 것처럼 삶의 힘은 자기 주도성에서 나온다. 나는 후배 세대의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중요한 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다. 남들이 다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옳은 것은 아니다. 아이와 대화하며 우리 상황을 돌아보며 스스로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 나는 불안 대신 감사가 크다. 투자 계좌에 쌓인 돈은 내 삶의 안전망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안과 아이와의 관계 회복이었다.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아이와 나눈 대화와 함께한 시간은 잃을 수 없는 자산이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기도한다. 오늘도 꾸준히,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그것은 투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내 삶 전체에 해당되는 다짐이다. 인생은 늘 예기치 않은 위기를 던지지만 그 속에서도 버티고 꾸준히 걸어간다면 결국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나는 그것을 몸소 겪었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다. 늘 빠듯했고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이들에게도 통할 길이라고 믿는다.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작은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끝내 나는 깨달았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나는 아이 학원비를 줄여 투자한 선택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 발자취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